안녕하세요. 2월 28일자의 기출문제의 유형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초간단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이렇게 명사가 나와서 소유격 골라주는 문제. 최근 토익 시험 한 4개월 연속해서 101번 문제가 소유격으로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102번 문제가 논란이 많은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정답이 seldom. seldom 같은 경우는 사실상 not하고 동일한 단어라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처럼 늦게 도착하지 않았다는 문제 정답은 C번이고요. 보통 다소 늦게 도착했다라는 의미가 되기 위해선 little보다는요, a little 이라는 표현이 어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little이란 단어가 형용사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부사가 되기 위해선 라는 표현을 붙여야 되겠죠. a little late 혹은 a bit late 이런 표현으로 활용이 됩니다. But the item cost little. 비용이 더 적게 든다. 이런 의미로 쓰이거든요. little이 부사일 때는 적게라는 의미, 다소 늦게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 위해선 부정관사 어가 필요하다라는 점이죠. 103문제 같은 경우는 관계 대명사 주격 뒤에 동사 골라주는 문제였고 항상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동사는 수일치 문제거든요. 이 battery에 의해서 last 이렇게 수일치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104문제 같은 경우는 이 부사구를 꾸며주는 부사 shortly after 같은 경우는 직후에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105번은요,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 문제였었고요. 더가 급을 결정하지 않아요. the high, the higher, the highest 이 세 가지 표현이 모두 올바르죠. 다만 in nearly 5 years 근 5년 만에 최고의 수준이라는 의미로서 최상급 A번 골라주는 문제였습니다. 106번 문제 conform to 어디에 따르다, 지키다, 고수하다 의미의 자동사고요. 동사들 마찬가지 여러분들 스위치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workers랑 짱을 짓는 conform to. 107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기간명사죠. 보통 숫자와 시간 단위 명사를 기간명사라 부르는데요. 이 기간명사 어울려 사용되는 정의사 in, after, within, for 이런 것들을 꼽을 수가 있죠. 정답은 B번의 in 10 months 10개월 만에 at its lowest pace 가장 느린 페이스로 성장했다. 이런 식의 문제였습니다. 108번 문제는요. 사실상 회사랑 사람 나올 때마다 정답률이 매우 높은 단어입니다. is pleased to 부정사, to 부정사가 나와서 기뻤다라는 표현으로 to 부정사 혹은 with 명사꼴로 많이 활용되는 그러한 단어죠. responsible, 책임을 질 때 보통 for offering 이런 표현들이 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비동사 뒤에 형용사 골라주는 문제도 출제가 되었었네요. essential, 보통 ly를 똑 떼게 되는 순간 형용사가 되겠죠? 이렇게 소유격 뒤에 명사 골라주는 어형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expansion, 확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입니다. 통상적으로 ing 붙어 있는 동명사 패턴들은 항상 뒤에 명사를 취하는 게 특징이기도 하죠. 이 문제는 빈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접수사 문제였었거든요. 정의사나 부사 같은 것들이 아니라 접수사 중에서 골라주는 해석 문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we are planning to provide a nominal fee, 수수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dining expenses, 이 비용은 participants' responsibility, 참가자들의 몫이다. 이렇게 반전의 의미로서 접사 but 골라주는 문제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쉼표가 등장하는데요. 보통 쉼표 뒤에 나올 수 있는 접사가 많지 않아요. 참고로 so가 최근 토익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고 so 외에도 이런 연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사 and나 but, or 같은 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동사의 문제였었고요. 동사의 보통 전치사 앞에는 자동사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사로 쓸 수가 있는 A번 그리고 D번 중에서 골라주는 그런 문제였죠. The size of sales workforce, 인력의 규모가 지난 분기 동안 2배가 되었다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었고요. almost double 이렇게도 함께 많이 쓰입니다. 원래 almost 같은 경우는 숫자와 많이 어울려 사용되는데요. double 이의 의미가 있죠. 2배, 거의 2배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다음 문제 논란이 많은 문제가 123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제안들 중에서 neither 어떠한 것도 were approved 승인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의 문제거든요. 사실 모두가 다 승인이 되지 않았을 땐 원래는 none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none of the 명사꼴로 사용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이의 의미일 때는 none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neither
혹은 neither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을 때 주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의미하는 one, 그런데 둘 다를 의미하는 both, 그리고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의미하는 either, 그리고 지금 등장하는 neither, 둘 다 아닌 케이스라 보시면 될 거예요. 통상적으로 to가 나올 때마다 요거 4개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B번에 does를 골라 틀리신 분들이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does가 문두에 사용되는 경우는 일명 부정대명사, 통상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Those who participate in the outdoor activities 이런 식으로 야외 활동들에 참가했던 사람들, 혹은 those in the shipping department 배송 부서에 있는 사람들, those living in Seoul 서울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분사 구문의 수식 혹은 관계 대명사들의 수식, 이런 수식을 받으면서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서 통상적으로 사용될 때,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그런 대명사라 보시면 될 거예요. 그에 반면에 지금처럼 does가 of로 만나면서 지칭하는 사물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앞문장 혹은 앞쪽에서 언급되는 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그 제안서의 조건들과 이 제안서들의 조건들, 이런 식으로 비교 대상이 있을 때에 한해서 부정대명사, 사물을 지칭하는 대명사 does가 사용될 수가 있죠. 이걸 간단히 말하자면 문두에 does가 나올 땐 어떤 사람들 이런 의미로만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특히 지금 neither 같은 경우 사람들이 단수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단수 형태의 동사, 복수 형태의 동사를 모두 씁니다. Practical English Dictionary에서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영국 영어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수요일 개념은 단수 형태가 맞지만, 실제 미국 영어에서 같은 경우는 미국 영어에서는 단수형 그리고 복수형 둘 다 혼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none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사실 단수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거든요. 단수는 하나, none은 하나도 아니고 one도 아니죠. 그 다음 복수도 아니에요. 복수는 이 이상을 의미하는데 none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0. 그래서 수 자체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수일치를 할 수가 없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were, was 둘 다 올바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4번 같은 경우는 조업사와 전의사가 나열된 문제거든요. 통상적으로 그 뒤쪽에 동사, 즉 show라는 동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조업사가 필요하다. 부사라든지 전의사는 나올 수가 없더라. 그런 식의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D번. 그 다음 115번 같은 경우는 선택지의 동사들로 나열된 문제거든요. 아무래도 전치사가 등장했다면 자동사, 즉 타동사들은 전치사 앞에서 뭉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B번과 C번 둘 중에 골라주는 문제였습니다. 보통 belong 같은 경우는 to, 어디에 속하다, focus on, 어디에 역점을 두다, 초점을 두다, recent research, 바로 최근의 리서치가 effect, 어떤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 식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116번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필름의 제작, 프로덕션 같은 경우는 생산, 내지는 생산량, 내지는 제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SK 프로덕션 이런 이름들이 많죠. 바로 제작, 영화 제작을 위해서 선택이 되었다라는 문제였습니다. practice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관행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쭉 해왔던 관습, 전통, 관행 따위를 비즈니스계에서는 practice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107번 토익 시험에서 throughout의 출제 빈도 매우 높죠. 특히 더가 나왔을 때 23년 동안 한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항상 정답이 되었던 그런 표현입니다. Throughout the entire publishing process. 전체적인 출간 절차 곳곳에 내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곳곳에서라는 의미의 전치사 throughout, 더만 나오더라도 정답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단어죠. among 같은 경우는 뒤에 반드시 이렇게 복수 명사가 사용됩니다. underneath 같은 경우는 23년 동안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단 한 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118번 역시나 전치사 문제였었고요. 아마 수리하는 것 대신에 A new printer, 새로운 복사기를 구매한다. 이런 식의 해석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D번이고요. 부사인 A번이 나올 수가 없는 자리였고요. 그 다음 occurs 같은 경우는 원래 장소, 명사 등등과 만나는데 동명사를 만날 수 없는 전치사가 대략 전치사 74개 중에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동명사와 어울리는 전치사 by나 upon 혹은 before, after, since, instead of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조금 더 빨리 풀만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A번에 elements라는 단어, 요소 내지는 성분이라는 의미의 명사가 되겠습니다.
명사어휘 문제였었고요. 그래서 주어는 focuses on design과 construction, technologies 그리고 다른 요소들의 요점을 두고 있다. 그런 식의 해석 문제라서 A번 적어봤습니다. 1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utmost 아주 간만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best랑 거의 유사한 단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We are making our utmost effort.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다. 정답은 A번. 참고로 confident 같은 경우는 사람 명사고만 사용되고요. far east 같은 경우는 전혀 토의심에서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가장 먼 이란 말이지만 출제가 된 적이 없는 단어죠. 121번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속사 만나는 특이한 자리에 except 용법이었는데요. except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아주 예외적인 하나의 케이스가 있고요. 그 외 대부분은 except for 뭔가를 제외하고 except when, except that 즉 자체가 주어 동사의 절을 이끌 수는 없고요. 추가적인 명사 절이 나올 때는 except이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되면서 접속사처럼 쓰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죠. Except when an urgent task 아주 긴급한 업무가 is required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9시에 도착하면 된다. 이런 식의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A번. afterward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부사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Part 5에서는 100% 오답에 대한 부사죠. 그 다음 between과 toward 이 단어 같은 경우도 반드시 그 뒤에 명사만을 취하는데 between 항상 뒤에 복수 형태의 명사만 취하는 전치사고요. toward 같은 경우는 어디 쪽으로 라는 방향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그 뒤에 목표라든지 어떤 방향 이런 의미의 명사들이 필요한 그러한 전치사입니다. 122번의 부사어휘 문제였고요. B번의 dramatically 같은 경우는 원래 드라마틱하게라는 의미입니까? 원래 increase나 decrease, 증가와 감소 동사랑 많이 어울려 사용되는 부사였죠. 다만 여기서는요, 주어가 creative plan, 아주 창의적인 계획을 발표하는데요. dramatically affect our financial conditions, 금융 컨디션, 상황, 이런 재정적인 상황에 아주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다. 그런 의미의 문제인데요. 엄청나게 증가하건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게 그렇잖아요. 우리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 보면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죠? 그렇게 예상치 않게 엄청난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게 dramatically라는 부사의 용법이었습니다. 정답은 B번. C번의 punctually 같은 경우는 시간을 엄수해서라는 의미의 부사고요. 보통 시간을 엄수해서 도착하거나 회의를 진행하거나 그런 시간 순서에 관련된 내용들이 필요하겠죠. 123번 문제는 관사어가 결정합니다. 항상 명사가 필요한 단어겠죠. A success, 주어는 성공작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4번 문제도 오답률이 좀 높은 문제에 해당이 되는데요. 보통 nevertheless 같은 경우는 부사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반전 의미로서 의미가 중복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전 토의심에서 so가 등장하고 그리고 나서는 so랑 거의 유사한 뜻으로 볼 수 있는 therefore이라는 부사가 정답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용법이 아니냐라고 묻겠지만은 좀 더 달리 표현하자면 강조의 의미라 보시면 됩니다. so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해석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but 그러나 직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잘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moreover 같은 경우는 게다가 더구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but보다는 and 같은 순접의 의미의 조업사를 어울리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어형 문제였습니다. 동사 꾸며주는 품사는 부사, ly 붙어줄래? 이런 문제였습니다. 에너지가 넘치게 적극적으로 promoted, 홍보했다. 이런 문제였네요. 126번 접속사와 전치사가 나열된 문제거든요. 이렇게 동사가 등장한 자리라면 접속사가 필요한데 말이죠. 일반적인 전치사와 달리 토의심에서 정답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단어들 저는 접전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총 5가지가 있죠. after, before, until, since, as 주어 동사의 절도 이끌 수 있고 전치사의 구도 이끌 수 있고 고로 지금처럼 동일한 품사에서 해석 없이도 풀만한 아주 정답률이 매우 높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매회 토의심에서는 이 접전사 5개 중에서 한두 개는 꼬박꼬박 정답으로 출제가 됩니다. 127번 문제는 명사 앞에 꾸며주는 품사인데 사실 부사보다는 together 부사거든요. 그래서 형용사 중에서 사실 명사 앞에서는 형용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명사가 나와서 복합 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many venture, joint venture의 차이 문제였죠. joint, 어떤 결합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합작 투자 사업을 선택했다. 이런 문제로 보시면 될 거예요. 뒤에 with
MH 홀딩스가 나오니까 이 MH 홀딩스와 함께하는 벤처회사라면 합작회사, joint venture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8번. 128번도 오답률이 매우 높았던 문제였습니다. 전치사 of 때문에 aware 골라서 틀리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았던 문제였거든요. 사실 aware of라는 표현도 있긴 하지만 representative of, supportive of, skeptical of 모두 다 존재하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of만 가지고 풀릴 수 없었던 순수한 해석 문제였었고요. aware of는 잘 알고 있다. representative of는 뭔가를 대변하고 있다. supportive of는 뭔가를 후원 지지하고 있다. 전부 다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but 반전 의미가 나오고요. workers under his supervision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부하 직원들이 still trying to convince him of his potential 잠재성에 대해서 확신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 convince라는 단어가 또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확신을 안겨주다라는 의미의 동사인데요. 이렇게 확신감을 안겨준다 이 말은 그전에는 좀 다소 부정적이고 냉소적이다라는 표현의 정답은 D번 skeptical 냉소적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고요. 기존 토익 시험에서 정답으로 출제가 된 적이 없었던 신출 어휘 문제였습니다. 아까 almost가 나왔었는데 almost도 10년 내에는 출제된 적이 없더라고요. 2000년도 상반기에 출제되었던 그러한 단어였고요. skeptical도 순수한 신출 어휘 문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 토익 시험에서는 두 문제가량이 기출 어휘 범위를 벗어나기도 합니다. 119번 통상적으로 선택지에 B, ED 형태가 등장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태일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보통 전치사 왼쪽은 열의 아홉이 수동태 문제더라고요. B, C, D의 능동태보다는 in his newspaper, 신문에 소개가 될 거다라는 수동의 의미가 어울리겠죠. 1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audit. 사실 이 단어도 최근 10년 내에 정답으로 출제가 된 적은 없었던 명사 어휘입니다. 다만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정답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복합 명사로서 상당히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Audit Commission, 심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에서 예문에서 등장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죠. 이 감사, 심사의 의미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디션 프로그램 떠올리시면 됩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보니까 참가자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고 있고 거기서 심사위원이 이렇게 잘하나 못하나 보고 있는 중이죠. 우리 그것을 audit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로 여기서는 주어가 실행하는 건 outside audit, 바로 외부 감사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거예요. 외부 감사. 자, 그 다음 Part 6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1번부터 134번은 이메일 문제였고요. 날짜가 6월 24일 이렇게 표시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I informed everyone,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5th Annual Sales Conference 이 회의가 있고요. 이 회의가 이미 열렸냐, 열리지 않았냐. 동사 시제 총 12가지가 있지만 실제 Part 6에 나오는 동사 시제는 크게 이미 했냐, 보통 과거 동사가 1순위에서 과거 완료, 과거 완료 진행, 과거 진행,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진행 이런 것들이 과거형 동사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개최가 되지 않은 층이죠. 왜냐하면 밑에 보시면은 7월 첫 번째 주 금요일이라는 표현 나와 있는데 실제 날짜는 6월 24일 편지를 썼으니까 이메일 썼으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시죠. 바로 미리 시제 will 1순위입니다. will 붙은 게 없는 경우에 한해서 현재 동사나 현재 진행 동사 이런 것들이 대신할 수가 있죠. 미리 완료는 토익 시험에서 86에서는 100% 오답이었거든요. 무시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리 시제가 아니랍니다. 132번은 동사 어휘 문제였습니다. explore 같은 경우는 탐험하다 의미지만 실제 토익 시험에서는 둘러보는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앞문장에서 회의 장소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회의 장소가 바뀌면서 그 장소에서 뭐 할 수 있는 기회냐 이런 식의 문제였었는데 lease 골라 틀리신 분들이 많은데요. lease는 장기 임대를 말하거든요. 회의는 보통 단기적으로 짧게 진행되고 끝납니다. lease라는 표현을 절대 쓰지 않아요. 그리고는 밑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장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둘러보는 개념 본다면 enjoy 나쁘지 않지만 explore 좋습니다. 정답은 A번. 143번은 문장 집어넣기였습니다. 이 문제는 정답이 A번인데 바뀐 장소가 아주 아름다운 장소라는 그런 표현이 언급이 됩니다. 고로 거기서 breathtaking, breath는 숨을 말하죠. 숨을 take, 가져갈 만큼 헐떡이게 만드는 장관이라면 아주 숨막히는 장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숨막히는 장관을 즐길 수가 있는 곳이다 라고 이 beautiful과 연계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A번. 그 다음 134번 문제 같은 경우는 형용사 어휘 문제였습니다.
보니까 swimming도 있고 sunbathing도 있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완벽한 곳 perfect 문제였었고요. 지금 B번에 over과 헷갈려 하시는 분 계신데 over 같은 경우는 끝이 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Game is over. 게임이 끝난 거야. 반면에 끝났다는 개념이 아니라 보시게 되면 위에 fantastic outdoor pool 나와 있죠. 이런 아름다운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스위밍도 즐길 수 있고 sunbathing 하기에 참 좋다라는 긍정의 의미의 형용사가 필요하죠. 부정의 의미의 단어보다 A번이 perfect. 135에서 148번은 메모 문제였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논란이 많거든요. 파트너십과 measure. measure 같은 경우는 어떤 조치와 수단을 의미하죠. 사실 사람들이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 merger, 합병이라는 내용 나오니까 합병은 조치가 아니냐 해서 measure 고르신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큰 전략적인 부분들은 measure 쓰지 않습니다. safety measure, 안전 조치라든지 security measure, 보안 조치, 어떤 좀 더 자그마한 비즈니스 행위들이죠. 그런 것들이 measure에 포함이 되고요. 이 문장에서는 위에 언급된 두 회사가 merger, 일단은 합병이 여러분들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합병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파트너십, 어떤 분들은 합병과 제휴에 좀 더 비즈니스적인 어휘 차이를 설명하시는 분도 있는데 글쎄요, 토의심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심도 있게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합병이 이루어지면 그래 합병이 이루어진 두 회사가 결국에는 파트너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의 회사로 물론 봐야 되겠지만 독립적으로 한 회사 안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제휴 관계, 협력 관계, 파트너십이 우리에게 훨씬 더 다양한 기회를 줄 거다. 이런 식의 문제로 봐야 되겠습니다. 130번 같은 경우는 동사 변형 문제였었거든요. 보통 통상적으로 동사가 등장했다면 동사를 더 이상 쓰지 못하는 게 바로 동사 변형 문제. 모든 문장은 동사는 단 하나. 그렇지만 접속사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주어 동사의 절이 또 등장할 수 있죠. 그런데 접속사가 없이도 동사가 또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일하게 생략이 가능한 접사, 바로 that 때문이죠. 이 that 같은 경우는 정확한 용법으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과 목적절을 이끄는 명사절 that이 생략 가능한데요. 좀 더 쉽게 설명할게요. 통상적으로 명사와 명사는 나란히 쓰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 이렇게 명사 중간에 전치사가 이렇게 등장하는 게 특징이죠. 그런데 명사 중간에 전치사가 없죠? 아마 이때 that을 집어넣으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략 가능한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이 원리 때문에 그 뒤에 주어랑 또 다른 동사가 나올 수 있더라. 이런 문제였습니다. 새로운 이 관리 경영 전략이 우리 제품 인지도에 may have, 가질 수 있는 impact, 영향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아직 합병이 이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과거 시제인 A번, D번보다 미래 시제, 미래 시제는 will, 1순위라 보면 되겠는데 will을 대신한 may건, should건, would건, could건 어떠한 조동사건 미래 지향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죠. 2순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7번은 문장 중간에 문장 삽입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앞문장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앞문장 보면은 senior management, 고위 경영진이요. 알고 있는 건 뭐냐? 직원들이 worry about their job security. job security 같은 경우는 일의 안정성. 자, senior management also knows. 네, 지금 합병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축소가 되는 경우도 있죠. 두 회사가 동시에 만들어지면 일이 중복되는 부서 같은 경우는 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직원들이 걱정하게 될 겁니다. 직원들은 worry about their job security. 보니까 일자리의 안정성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죠. As a matter of fact 혹은 in fact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사실은 이라고 알고 있지만 팩트를 말하자면 이란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팩트를 말하자면 앞문장의 반대 내용이 될 수도 있고 팩트를 말하자면 앞문장에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모두 가능한 게 in fact 혹은 as a matter of fact 이란 표현입니다. 걱정을 하겠지만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오히려 직원들이 더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즉 그래서 앞문장에 걱정하겠지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회사들이 보통 M&A 할 때 뻥치는 그런 내용이죠. 전치사 문제였고요. 뭐 the next건, the last건, the past가 나올 때마다 over, in, for 동안의 의미를 가지죠. 뭐 100% 정답되는 문제가 기존 토의심에서도 아주 빈번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동안의 의미 of the next few days 다음 며칠 동안에 걸쳐서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9문제입니다.
문장 삽입이니까 앞문장, 뒷문장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겠죠. 앞문장 볼까요? 앞에 보시면은 무슨 데뷔 프로그램, 즉 지불카드죠. 지불카드 쓰면은 곧바로 뾰롱 돈이 계좌에서 빠지고 뾰롱 요즘은 휴대폰이나 톡으로 해가지고 그 결제 내역이 뜨더라고요. 디스크 프로그램은 automatically let you know 자동으로 알려준답니다. How much you use your card 카드에 얼마 금액을 사용했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편리한 프로그램이네요. 그런데 그 금액상에 change 어떤 변화 같은 게 for any reason 어떠한 이유로든 알게 된다면 연락해달라 이런 식의 문제였네요. 정답은 A번. 그 다음 140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 문제는 뒤에 request 아무래도 앞에 보니까 서비스를 중단하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If you wish to cancel this service 서비스를 취소하려면 내 말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정식으로 알려야 될 겁니다. Official request 그래서 공식적인 혹은 정식의 요청을 해달라. 요청서를 제출해달라. 이런 식의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A번 공식적인 내지는 정식의이라는 형사입니다. Outstanding 같은 경우는 미해결된 이라는 아직은 처리를 못한 내용들 혹은 탁월한 특출한 이라는 의미로도 쓰기도 하죠. 141번은 사람의 명사 종류 문제였습니다. 보통 교통 문제에서는 passenger 승객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 보통 가게들은 owners라는 표현 그리고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tenants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 앞에 문장 보니까 이 고객 대응 부서가 있거든요. 고객 대응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냐? 실질적으로 회사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representatives, 바로 회사를 대신하는 사원들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142번은 특히 Part 6에서 많이 볼 수 있는 alternatively, 그 대안으로라는 의미인데요. 앞문장에서 질문에 대해 답해 줄 때 먼저 고객 사원에게 직접 전화 문의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이메일로 하는 경우 또 다른 옵션이 추가되었죠. 그래서 앞에 거 안 되면 뒤에 거 이렇게 또 다른 하나의 대안을 제시할 때 otherwise라는 부사 혹은 alternatively라는 부사를 씁니다. 그 대안으로 앞에 게 안 되면 뒤에 거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정답은 A번. 143번 문제는요. 이 문제는 정답이 calling 전화의 내용인데요. 그 전화한 건 그 다음 문장에서 talking time with you 당신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인터뷰하건 전화하건 이렇게 대화의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144번 문제는요. 소유격과 전유 사이는 100% 명사가 정답되는 자리죠. implications, 뭐뭐에 대한 의미, 정보, 어떤 의미의 함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45번도 시제 문제고요. 이미 했을 땐 과거나 현재 완료, 아직 안 했을 땐 조동사 붙어 있는 것들 위주로 고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는 아직은 사업을 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하지 않은 것들은 will be 그리고 대개 마지막 단락은 미래 시제가 정답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글의 마지막은 항상 미래 지향적이거든요. will be beneficial 도움이 될 거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동사 have PP형은 Part 6에서는 정답으로 전혀 출제된 적이 없는 시제입니다. 반면에 would have been 보통 if 가정법 대과거에서나 볼 수 있는 매우 희박한 시제죠. 보통 문장 마지막 끝에 쓰는 문제 삽입 문제, 즉 Part 6에서 문장 삽입 문제가 가장 단락의 마지막에 나올 땐 일정한 정답의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항상 제가 그랬죠. 미래 지향적이네요. 그래서 과거나 현재 완료 같은 경우는 정답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A번이고요. 앞문장에서 같이 협력을 하자라는 내용에서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each other 서로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look forward to look forward, forward가 앞으로 미래 제한적인 단어거든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는 표현의 문제였습니다. 항상 끝에는 질문이 있으면 연락해달라. 혹은 협력해주면 감사하겠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 꾸준한 비즈니스에 다시 한번 Thank you for your business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정답은 A번. 네, 이렇게 해서 2020년 6월 28일자 기출문제, 토익 시험 문제들을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오해원 강사와 함께 가져봤습니다. 기본적으로 Part 5, 6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꽤나 높았던 시험이었습니다. 특히 신출어휘 문제가 총 3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난이도가 좀 쉽지 않았었고 문법 같은 경우도 상당히 함정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Part 5 같은 경우는 중상, Part 6는 상 정도의 난이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Part 7은 기존 토익 시험에 비해서 조금 무난했던 시험이기 때문에 중 내지는 중상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보통 토익 시험에서 172번에서 175번까지 마지막 4개짜리 독해 지문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데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평가에 비해서는 조금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난이도를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시간 안배가 좀 수월했던 시험, 그래서 중 내지는 중상 정도로 보는데, 다만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LC까지 조금 통합해서 얘기 드리자면 평달에 비해서는 어려웠던 시험이 확실히 많습니다. 특히 Part 2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비해 난이도가 좀 높은 시험이었지만 여러분들은 토익 문제 난이도가 높니 낮니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저는 대략 한 23년 정도 토익 시험을 치러 온 사람입니다. 토익 강의를 19년 동안 했고요. 그리고 제가 느낀 좀 얘기 드릴게요. 누군가처럼 몇 번 시험 쳐보고 몇 년 시험 쳐보고 한 얘기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23년 동안 토익 시험 쳐왔습니다. 토익 시험이 쉽고 어렵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다만 쉬운 시험도 결국 남들도 다 잘 치르는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죠. 제가 알고 있는 최고의 시험은요, 어려운 시험에서 시간 안배를 잘한 시험이 토익 점수가 잘 나오는 시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작년 2019년 9월 28일자 시험이었었죠. 작년 한 해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시험이었었고요. 저희 학생 중에서 7개 틀리신 분도 RC, 7개 틀리신 분도 RC가 만점이 나왔거든요. 결국 토익 시험은 상대평가라는 개념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 시험이 마지막이 아니라 다음 시험도 준비를 하실 분들 같은데, 지금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서 다음 시험에서는 실수하지 않고 놓치지 않는 그런 위크 포인트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다음 시험도 마찬가지 시험에 치고 나면 이런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계속해서 유튜브 오연TV 영상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하겠습니다.